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난 영상으로 AMD 50주년 기념 CPU와 그래픽카드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시에 이걸 진짜 조립에 써야 하나 아니면 기념으로 좀 간직해야 하나 고민했었잖아요. 근데 댓글에 많은 분들이 그냥 까서 쓰자고 하셔서 오늘 과감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평소와 좀 다르게 처음으로 미니 ITX PC 구성을 해볼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강화 유리로 통풍과 발열에 특화된 엄청 큰 케이스도 성능에는 좋겠지만 또 가정에서 책상에 두고 쓰기에는 워낙 사이즈가 커서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게이밍 성능도 어느 정도 담보하면서도 책상 위에 놓기도 작고 예쁜 미니 ITX PC 한번 오늘 보여드릴게요. 일단 CPU와 그래픽카드는 AMD 50주년 버전 2700X랑 사파이어에서 출시한 RX 590 골드 에디션 이 두 개를 이용하려고 해요. 사실 성능을 좀 극대화하려면 라데온 7 레드 에디션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CPU와 그래픽카드에 대해서는 이전 AMD 50주년 영상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CPU 쿨러. CPU 쿨러는 이번에 공랭 쿨러 끝판왕으로 불리는 녹투아를 구입했습니다. 게임을 장시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본 쿨러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ITX 특성상 전체 통풍과 발열 구조에도 기존과 불리한 점이 많아서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녹투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쿨러인데요. 120mm 사이즈를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140mm 쿨러에 필적하는 쿨링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녹투아 140mm CPU 쿨러가 진짜 수냉 뺨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선뜻 써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120mm 규격은 어디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히트 파이프가 7개로 정말 촘촘히 박혀 있어서 방열판으로 열 배출에 용이하고요. 함께 동봉된 팬의 경우도 일반 케이스 용도로 따로 많이 구입을 하는데 각각 하나씩 흡기와 배기를 맡아서 진짜 1열은 말할 것도 없고 2열 일체형 수냉 쿨러 정도는 가볍게 발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미니 ITX에 잘 들어가겠죠? 나중에 녹투아랑 2열 혹은 3열 일체형 수냉 쿨러끼리 쿨링 성능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 미니 ITX 직접 조립해보는 건 처음인데 아니 메인보드가 이렇게 귀엽게 있어요? 처음에 박스를 받고 아니 이게 절대 메인보드일 리가 없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뜯었거든요. 와 정말 이게 조립하면 PC가 되긴 하는 건가 싶게 작더라고요. 다만 X470 칩셋 사용해서 알 수 있듯이 성능만큼은 작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작은 공간 안에 오밀조밀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전원부는 6페이지로 고사양 ATX 대비 좀 작기는 하지만 확장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고 메모리는 듀얼 채널만 지원하고 최대 32기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를 연결할 PCI 익스프레스 슬롯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전에 소개했었던 ASUS 세이프 슬롯이라고 무게 부담이 큰 슬롯을 단단하게 메인보드와 고정하기 위한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M.2 슬롯 2개, SATA 슬롯은 4개가 있는데요. 공간이 워낙 적다 보니까 SATA 슬롯을 2개씩 나눠서 배치를 해두고 M.2 슬롯은 앞에 하나 그리고 뒤에 하나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면부에 방열판이 같이 있어요. 아무래도 하드보다 SSD는 좀 고온으로 성능 저하가 오기 쉽기 때문에 이런 배려 너무 좋아요. 후면부 입력 포트를 보면 정말 알차게 넣어줬다는 말이 딱 맞게 느껴지는데요. 하나 인상적인 게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원래 쓰던 데스크탑 구성할 때도 제가 좀 와이파이까지 뭐 필요 있겠어?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매번 랜선 연결해서 확인하고 하는 게 좀 불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저는 와이파이 있는 버전으로 구성해야겠어요. 저장 장치는 웨스턴 디지털에서 새롭게 출시한 NVMe SSD SN750 500기가를 준비했습니다. SN750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는 속도나 안정성에서 삼성의 에보 시리즈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었는데요. 이제는 속도도 비슷하고 가격까지도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는 두 브랜드가 비슷하게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방열판이 포함된 버전이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방열판만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데 커스텀 순행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이
BKWB에서 제작해서 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엄청 궁금해요. 그리고 램은 게일 슈퍼루스 RGB 8기가 2개로 16기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게일이 램에서 기본적인 성능이나 안정성 그리고 발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저는 이번에 하얀색의 방열판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쉽게도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강화유리는 아니지만 조립해놨을 때 케이스 컬러와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결정에 큰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 숫자 찾아내는 게 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돼서 쉽지가 않잖아요. XMP 2.0 오버클럭 지원으로 쉽게 쓸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미니 ITX 케이스 고르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게 구성에 따라서 조립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이즈로 골라야 할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조립 난이도가 낮은 제품을 골랐습니다. 요새 워낙 기분 좋게 잘 쓰고 있는 프랙탈 디자인의 노드 304로 선택했어요. 프랙탈 디자인답게 정말로 깨끗하고 산뜻하고 그런 하얀색으로 디자인은 더할 나위 없고 만듦새도 단단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내부에 하드디스크와 SSD를 장착할 수 있는 베이가 별도로 있는데요. 하드디스크는 3개, SSD는 6개를 아주 수월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ITX는 통풍이 신경쓰기 마련인데요. 전면부 상단에 보면 보일 듯 안 보일 듯 있는 환기구가 있고 후면에 140mm 큰 팬과 그래픽카드 장착부에 메쉬홀과 같이 전체적으로 통풍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전면에 USB 포트와 오디오 잭, 전원 버튼도 딱 필요한 만큼 깔끔하게 있고요. 전원 버튼 누르는 느낌도 메시파이 S처럼 딸깍딸깍 구분감도 좋고 듣기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짜잔! 오늘 이렇게 드디어 저의 첫 미니 ITX 게이밍 PC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윈도우도 설치하고 드라이버도 잡아줘야 되고 게임까지 설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플레이까지 하려면
오늘은 그냥 조립까지만 하는 걸로. 미니 ITX 중에서는 크기가 좀 큰 편이라 조립도 좀 쉬운 편이라서 좀 수월하게 했는데요. 완성해놓고 보니까 정말 얘는 꼭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작고 귀여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신감 좀 붙었으니까 이제 좀 더 작은 케이스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추천해주고 싶은 케이스 있으시면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우선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